안녕하세요. 저 계속 기상청 기후정 작가 이재성입니다. 지금부터 IPCC 최근 이슈와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와 폭차는 다음과 같이 국내 주요 현안 제40회차 IPCC 총회 이슈, IPCC ARCC 제6차 평가주기 현황 및 향후 일정, 그리고 기타 안내 사항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현황으로 먼저 국내 IPCC 지필지 인원 현황입니다. 최근 평가 주기가 지날수록 IPCC로부터 선정되는 국내 전문가가 증가하는데 2000년 초반에 4차 주기 때는 저희가 총 2명 정도 이렇게 좀 적었지만 현재는 6차 주기에서는 10명으로 5배 정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많은 주변국,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좀 아니면 선진국이나 또 IPCC 보고서에 기여하는 정도로 좀 비교하면 현재보다 좀 더 인원이 늘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좀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기상청의 IPCC 종합보고서 기술지원단 PSU 기획입니다. 올해부터 23년까지 약 5년 동안 기상청에서는 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매년 5 IPCC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술지원단은 보고서 실무 그룹 및 핵심 제작품 조정, 그리고 보고서 홍보 등을 수행하며 IPCC 측에서 이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예산 지원을 해준데 총회에서 직접 감사를 표현할 때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총회 이슈를 다룰 텐데요. 총회 이슈에 조금 말씀드리기 앞서서 개요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총회는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5일간 열리며 정부 대표단은 기상청 차장 최용진 기상청 차장님을 수석 대표로 하고 유현철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님을 부채 수석으로 하여 총 16명 출석했습니다. 주요 의제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2006 지침 2019 개선 보고서의 승인이었는데 그 보고서 배경을 약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2006 지침 같은 경우에 이제 2006년에 채택한 지 지금 거의 10년이 좀 지나는 동안 온실가스 산정을 보다 정확하고 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반복론과 기술들이 개발되었는데 이를 이번에 좀 반영하기 위해서 2006 지침을 보충한 형태로 2019 개선 보고서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2019 개선 보고서 채택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개관과 5개의 원으로 구성되는데 개관 이제 5벌뷰는 총회에서 다루고 채택하였으며 1에서 5번은 저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개관 채택은 개관 내 각 절에 대해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단 6절 같은 경우에는 각 원별 주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다른 부분을 다루어서 하나의 절로 묶지 않고 5개의 주제별로 하나씩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좀 아마 좀 이런 인벤토리 보고서를 채택하는 걸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예상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6절 채택 이제 뒤쪽 부분에서 가장 좀 시간이 좀 많이 할애되고 좀 경우는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뒤쪽 순서의 발표자분들께서 다뤄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IPCC 평가주기 조정령입니다. 배경을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파리 기후협정부터 말씀드리면 파리 기후협정이란 기존 교토 이동서를 대체해서 20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협약인데요. 과거 교토 이동서가 선진국만 참여하던 것에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총 195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좀 확대되는데 그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구적 이행 점검으로 GST 같은 경우에는 이는 협정 이행 촉진을 위해서 23년부터 5년 주기로 모든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의무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점검 활동인데요. 이러한 GST를 지원하도록 과학적 근거로 IPCC 보고서가 필요하였고 그 보고서에 실현 가능한 작성 일정을 제시하도록 IPCC 내에서 태스크 그룹을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태스크 그룹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이 IPCC 평가 주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그 안을 먼저 회원한테 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받는 시간을 했는데 먼저 저희가 지금 옵션을 지금 갖고 있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옵션이 이제 A, B, C로 3개가 있는데 먼저 A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체제를 유지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파란색 같은 부분이 플러스 부분이고 분홍색 부분이 마이너스, 흰색이 약간 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을 하면 그 보고서의 퀄리티도 유지되고 프랑스도 유지되지만
그리고 저자 부담도 지원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GST 주기가 5년씩인데 지금 현행 체계가 6, 7년이다 보니까 조금 좀 필요시 특별보고서 발간이라는 제도를 갖지만 딱 정확하게 주기에 맞춰지진 않는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옵션 B 같은 경우는 5년 평가 주기 때문에 GST 주기에 딱 맞춰서 평가 주기가 보고서가 발간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6, 7년 평가 주기를 갖고 있던 상황에서 5년으로 줄다 보니까 저자 부담도 좀 늘어나고 또 아무래도 7년 정도 걸리던 보고서를 5년 안에 하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보고서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C는 10년 주기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주기가 되게 길어지다 보니까 좀 이 최신 지금 저희가 좀 MR 보고서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새로운 방법론이나 기술 뭐 이런 게 이제 발견되고 또 개발되는데 이게 반영되는데 좀 약간 시간이 걸려가지고 중간에 개선한 것처럼 이게 10년 주기로 하다 보면 최신 지식이 좀 보고서에 반영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보고서의 활용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뭐 GST 지원을 위한 좀 보고서를 이제 10년 주기 사이에는 5년 차마다 좀 특별 보고서 형태로 발간을 해가지고 GST 주기에 딱 맞출 수 있는 방안이 될 텐데요. 현재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좀 약간 입장과 그 부분에 좀 약간 설명을 해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옵션 A 현행 유지를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보고서 품질을 유지하는 부분이 되게 가장 선결적으로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특별 보고서라는 형태로 GST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서 절충안으로 옵션 A를 좀 저희는 의견을 가지고 갔고요. 이제 다른 주변 회원들도 보통 옵션 A를 선택할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 이후로는 이제 BC 같은 경우 특히 B 부분에 대해서 작업 기간이 단축되면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 의견만 좀 오갔고요.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는 내년 5월 52차 IPC 총회에서 결정하는 거로 넘겼습니다. 다음으로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 선정 방법론 관련입니다. 아마 MR 보고서에서 좀 약간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지난 17년 3월 45차 총회에서 일부 국가에서 이런 SLCF가 좀 MR에 반영되지 않냐라는 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부터 그 산정 필요성이 계속 논의되어 왔는데요. 방법론 이거를 어떻게 그 보고서를 마련할지를 좀 옵션 A, B를 갖고 그 총회에서도 다뤘는데요. 옵션 A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까지 좀 그런 보충 자료를 전문가 행위를 통해 마련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좀 전문가 행위를 통해서 좀 약식으로 마련하는 거라 보니까 좀 이 부분은 좀 기한 내 완료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옵션 B 같은 경우는 23년까지 현재 지금 IPC 작성 절차 지침에 맞춰가지고 정식 보고서를 마련하는 건데 뭐 또 1년은 좀 늘어났지만 아무래도 정식 절차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스코핑, 1차, 2차 이런 검토를 좀 되게 다양한 절차가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좀 기한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완료 가능성이 좀 낮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좀 많은 나라에서 이제 옵션 A 좀 간단하게 좀 짧게 하는 방안을 좀 지지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 B를 주장하는 일부 국가가 있어서 좀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졌고요. 이에 대해서 대안으로 이제 공동의장 측에서 옵션 C로 6차 주기 중에서는 보충서 발간하고 정보 없는 보고서의 스코핑까지는 마치고 제7차 주기 중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식 방법론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해가 약간 그 대안으로 진행하는 거를 먼저 돼가지고 합의를 마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제 IPCC 제6차 평가 주기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별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미 채택된 보고서는 2개 특별 보고서가 있는데 1.5도 특별 보고서랑 MR 보고서이며 가장 먼저 보고서로 채택된 1.5도 특별 보고서는 인천에서 열린 제48조 총회에서 마무리됐고요. 아시다시피 오늘 얘기를 할 MR 2019 개선 보고서는 2월 49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채택이 이제 될 보고서로는 토지 특별 보고서와 해양 및 빈권 특별 보고서가 있고 현재 최종 검토가 끝났거나 진행 중에 있어 아까 50차, 51차 총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 설명은 아마 저희가 향후 올해 12월에 좀 2회 포럼을 열 건데요. 그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채택까지 좀 몇 년 남은 보고서는 좀 저희가 과학적 근거를 다루는 워킹그룹 1,
그 다음에 영양 및 적응을 다루는 워킹그룹 2, 완화를 다루는 워킹그룹 3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보고서는 모두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좀 진행이 되면 아마 21년에 채택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모든 보고서를 통합하는 종합보고서는 지금 보고서 개요 초안 마련을 위한 스코핑 회의가 10월에 계획되어 있고 이에 대한 좀 절차를 거친 뒤에 22년 내에 채택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기상청에서 좀 따로 알려드리는 기타 안내사항인데요. 기상청에서는 좀 IPCC 대응을 위한 국내 전문가 분석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관련 학계, 정부기관 등을 모아 IPCC 보고서별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수행하기 위함인데 그 구체적인 역할은 분과위별로 담당 보고서에 대한 1차, 2차, 3차 뭐 이런 검토를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과위 구성은 좀 보고서별로 총 지금 현재 6개의 분과위가 있으며 각 분과위에 대한 관세기관으로는 아래와 같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정부기관과 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연결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좀 이제 아무래도 이 문과위를 좀 운영하셨을 때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역할을 좀 늘리고 또 외연을 넓히고 또 전문가풀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문과위원회 선정하실 전문가분들을 좀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좀 다양한 전문가 간 교류회장을 원하시는 분, 아니면 국제적인 자리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싶으신 분, 아니면 IPCC 활동이 좀 궁금하고 나아가서 여기 내가 인볼브하고 좀 기여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또 박사 이상의 젊은 과학자로서 뭐 역량을 활용해서 나아가서 뭐 IPCC 집필지까지 좀 하고 싶으신 분,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외에도 좀 여러 전문가분들을 활용하니까 저희 지금 여기 있는 제 문의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분과위원회에 좀 약간 참석을 해주시는 거는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